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베티스 대 알메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알메리아와의 경기에서 우세를 잡는 경우가 잦은 편. 페레그리니 감독의 이선 위주 전술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알메리아와 비교하면 선수들의 발밑이 상당히 유려한 편이라 알메리아의 압박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전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압박의 질이나 수비도 홈이 더 나은 모습이다. 알메리아의 둔탁함은 큰 단점. 이 때문에 알메이라가 공격을 전개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고 1대1 상황에서의 수비 비중이 큰 팀 입장에서는 수비 밸런스도 무너지는 양상을 연출하는 것. 지난 경기 라요와의 경기에서도 상대의 결정력이 최악 수준이라서 승리를 겨우 거둔 것이지 상대에게 27세의 슈팅을 준 것이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베티스가 승리를 거둘 것. 일단 발밑의 유려함이라는 차이가 크다. 알메리아의 둔탁함을 저지한 압박도 홈에서의 역량이 더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알메리아가 지난 경기 이겼다고 하지만 상대의 결정력 이슈가 더 컸다고 보는 편이 좋겠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클레르몽 대 리옹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웅크리는 것으로 부족한 화력을 수비로 때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지난 경기 모나코에게 4골을 허용하고 지는 등 찬스 메이킹을 할 줄 아는 팀을 상대로는 한계가 없지 않음을 드러낸 모습. 리옹이 수비력으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라고 해도 최근 공격적으로 이득을 잘 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공격적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기동력이라는 문제가 팀의 단점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리옹이 화력으로 상대를 막아버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클레르몽의 박스 타격 능력은 올 시즌 내내 문제라서 리옹이 한 골 정도를 감수하고 화력으로 상대를 누르겠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리옹이 한 골 정도를 내주는 것을 감수하고 화력을 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물론 기동성에서 수비 전환이 다소 빈약한 리옹이 실점을 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화력이라는 부분에서 별다른 단점이 없어 보이는 상황. 금일 세 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로리앙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에서는 아주 강한 팀이다. PSG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마르세유에게 홈 패배를 안긴 전력은 없는 상황. 일단 홈에서나 원정에서나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편이니 수비에서의 안정성이 홈에서 더 좋아진다고 할 수 있을 듯. 일단 로리앙이 압박 상황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니 이를 노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로리앙의 문제는 압박에서의 대응. 자기 진영에서 미스가 나오는 경우도 잦아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들에게는 매우 약했다. 최근에도 랑스 마이너스 PSG, 니스 등의 압박팀에게 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문제는 역습이라도 가면서 압박하는 상대의 뒷공간을 노린다면 좋겠지만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전개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양상이라는 점. 마르세유가 큰 위험성은 없으리라고 본다. 일단 홈에서 매우 강한 전력이라는 점은 확실하고 압박에 능하다는 점도 로리앙이 가지고 있는 공격과 수비에서의 안정성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될 것. 과감하게 간다면 마르세유의 핸디캡 승리도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몽펠리에 대 AS 모나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패 행진을 꽤 오래 이어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실점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공격도 감을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랭스나 니스 등 중앙 전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 닭공 시절에도 모나코를 상대로 난전을 만드는 경험은 다수 있는 편이니 몽펠리에가 공격적으로 모나코에 아주 밀리는 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듯. 모나코의 골로빈과 미나미노 이탈은 치명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4-4-2로 가면서 측면을 공략하는 시계 플랜으로도 4골을 부어버리는 모습. 일단 공격 루트가 중앙에 집중된 편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몽펠리에의 저력에 제법 당한 경험도 있고 원정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아주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점은 변수.
몽펠리에도 중원이 두터운 팀을 상대로 공격이 통하는 분위기이고 모나코도 제법 박스 안에서의 수비는 홈보다 원정에서 기복이 잦다. 모나코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이슈는 어느 정도 측면을 경유하는 포메이션으로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일 5번째 경기 낭트 대1 OS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은 일정이 릴과 모나코,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 팀을 상대로는 일단 장근은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모나코는 몰라도 릴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이 양상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낭트가 이것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경우도 꽤 있고 릴의 주포 약점을 정확히 저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 릴이 올 시즌에는 득점력이 아주 올라온 모습은 아니다. 일단 상대가 라인을 낮추는 경우에는 오프 더블에 능한 데이비드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온더볼 상황에서 데이비드가 아주 강한 유형은 아니기도 하다. 스트라스부르전에서도 압박과 수비에 능한 팀을 만나 1-0으로 꽤 어렵게 이기기도 했다. 낭트가 대놓고 잠그는 상황에서는 릴의 주포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낮추어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릴에는 데이비드 이외의 보조 득점원 퀄리티가 뚜렷하지는 않다. 승무패는 생각보다 건드리기 어려운 매치가 될 수도 있을 듯 하다. 금일 6번째 경기 PSG 대 툴루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국 UCL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리그에서는 우승을 확보했지만 구단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기어 경쟁에 실패했다는 점이 상당한 포인트. 선수들이 리그에서는 그다지 의욕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1-2차전 도르트문트와의 매치에서 골대만 8번을 마치는 결정력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나마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전개가 되었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듯. 툴루즈가 기본적인 단기 페이스는 좋아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전반 중반과 후반에 실점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 이는 툴루즈가 상당히 압박 라인에서의 활동량을 강조하기 때문 결국 전반부터 오버페이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PSG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툴루즈도 맥을 잘 추지는 못하던 편 PSG가 이길 것으로 보기는 한다. 다만 리그에서 보여줄 PSG의 의욕은 전반적으로 하락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그래도 툴루즈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성과를 꾸준히 내는 모습이었고 툴루즈도 전반부터 오버페이스를 하는 상황에서의 안정감은 조금 떨어진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